네, 여러분들 또 고려대학교 미래교원 김병지입니다. 제1 영상 때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 개요 부분 언급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사건의 주된 문제, 세 가지 문제 말씀드렸고, 본 사건의 감정가는 1억 4천만 원에서 4,500 정도 유찰됐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토지에 관해서 한 2억 정도 가까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경매 범위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건에 관해서 일반적인 빌라와 다르게 경매, 경매 범위, 이른바 압류 효력, 압류란 것은 누를 납에 머무를 유니까 처분 금지 효력인데, 만일 압류라는 자체가 없다면은 경매 낙찰은 실효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매 범위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건물 부분은 79년도 1월 19일 날 본건에 준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분이 나온 걸로 눈에 좀 보시겠지만은, 일단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물론 매각물건 명세서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의 경매 범위를 우리가 헤아려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서 이걸 헤아리기는 좀 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판단대로 조금 쉽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의 위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에서 용마산 폭포공원 쪽 방향입니다. 즉 2번 출구에서 직선 거리는 약 100m, 실제 이 거리는 약 한 200m 정도 위치해 있는 도보로 3분에서 4분 정도 있는 초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해당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은 여기에 나온 사건이고, 일단 첫 번째 본건에 문제가 된 부분은 경매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이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1편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접하실 때 어떤 금액이라든가 물건 종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된 거라면은, 그 다음으로 봐야 할 부분이, 반드시 체크할 부분은 경매가 미치는 범위, 압류 대상물입니다. 즉 우리 민법 제99조에 따라서 유럽의 상당수 국가와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 일본, 아시아 국가 상당수가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자 일괄 매각인지, 이 부분만 경매인지, 이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는 어느 일필지가 존재하였고 지상에 한 동의 건물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화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 안에 이렇게 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지분의 그 위에 다세대 주택이라는 빌라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럼 이 빌라의 의미가 한 호수 내에서 공유 지분이란 얘기인데, 이 사건을 보시면은 여기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말한 것인지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물은 영상 1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현행 우리나라가 부동산 등기법상 대지권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나온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본 토지에 관해서 공유 지분이 존재한다면은 우리 민법 제211조를 근거로 해서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지분이 있을 때 지상의 건물에 관해서 본 토지에 관한 토지 사용 권한이 성립이 됩니다. 이럴 때 부당 이득이 성립되는 문제하고 성립이 안 되는 문제가 지분의 비율이 균등할 때하고 불평등할 때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필지에 관해서는 현재 소유권자가 총 4명으로 되어 있고, 지목은 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A라는 사람은 이 안에 6분의 3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6분의 1의 지분과, C라는 사람의 6분의 1과 D라는 사람의 6분의 1의 이런 공유 지분을 갖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화면을 옮겨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이 필지 지목 대제관에서 A라는 사람은 6분의 3과 B라는 사람은 6분의 1,
C란 사람은 6분의 1, D란 사람은 6분의 1이라는 이런 공유 지분을 갖고 있었고, 지상 건물은 한 동으로 건물이 구성됐는데, 결론은 제가 경매 사건 기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가 본 판단은 이렇거든요. 이 물건에 관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 부분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었고, 이쪽 부분도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진 형국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이해하는 집합 건물에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 내에서 특정된 호수 안에 공유 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본 사건은 굉장히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A가 요 1층과 2층에 관해서 하나 이른바 제2호라는 집합 건물을 갖고 있고,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층과 2층을 합산해서 내1호라고 되기 때문에, 그런 본건은 별도의 구분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는 집합 건물이 성립이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건에서 먼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로 정리가 좀 필요하냐면은, 어떤 부분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냐면은, 이 부분이 만일 집합 건물이 맞다면은, 자, 여러분들 집합 건물은 우리 법률 용어로 표현될 수 있고, 또 달리 표현한다면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란 말을 우리가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바로 대법원의 저는 합의체 판례 입장은 집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먼저 물리적 요건에서 현재 구조상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상 구별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때 바로 벽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벽체가 있을 때 헝겊은 벽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판례 입장은 헝겊을 가린 행위는 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홈플러스나 신세백화점이나 이마트나 볼 때, 옷가게 매장을 놓고 볼 때 벽체가 다 뚫려 있지만은, 현행 기존 판례하고는 좀 다르게 벽체가 뚫려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상복귀가 가능하다면 벽으로 봐서 구조상 구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물리적 요건에서 두 번째 요건은 이용상 구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이용상은 문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차후에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서로 간에 이 집합 건물이 서로 간에 구분됐음을 구분한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구분할 의사는 사람의 속마음이죠. 근데 문제는 속마음을 남한테 표시를 해야만이 상대방이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할 의사를 상호 간에 구분 행위로 이어지고, 구분 행위의 의미는 실무 판례 입장은 건축물 대장이 구별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등기가 구별된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것이 없이 미등기를 하더라도 아파트나 집합 건물이 분양할 당시에 분양 공고에 구별이 돼 있다면은 결국은 이 행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결합돼야만이 집합 건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 사건에 관해서는 현재 이렇게 1필지가 존재하고 있고, 지상에 이렇게 위 건물이 있는 사안에서 아까 제가 그림을 다시 우리가 본다면은, 본 물건에 관해서는 현재 일반적인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1층과 2층, 한 층 내에서도 호수가 특정되어 있는데, 본 물건은 네호 2호와 네호 1호가 서로 구별된 관계고, 구조상 일단 구별되어 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용상 별도로 문이 딸려 있으니까 이용상 구별되어 있고, 서로 간에 이때 요 물건은 결과적으로 A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B가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상호 구분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본 물건은 일종의 집합 건물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본 물건에 관해서는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B란 사람이 3분의 1 지분과 C란 사람이 3분의 1 지분과 D란 사람이 3분의 1이고, 이 밑에 땅에 대해서는 B란 사람이 6분의 1과 C란 사람이 6분의 1과 D가 6분의 1을 갖는 그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쪽은 A가 배타적으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고, 땅은 이제 A가 2분의 1이라는 6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것이 된 것이죠. 따라서 본건에 관해서는 경매가 미치는 범위는 가령들 C라는 사람이 경매 당한자가 된다면은 C라는 사람이 경매가 되기 때문에, 훗날 우리 경매 낙찰자, 예컨대 어떤 갑돌이가 본건에 관해서 경매가 된다면은 이 부분의 3분의 1과 C의 3분의 1에 관해서, 아니 6분의 1에 관해서 갑이 소유권이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에 관해서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 우리 민사집행법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물론 여러분들 처음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매각 절차에서 다른 사람을 제끼고 우선적으로 낙찰받는 제도가 있는데 공유자 우선매수, 임차권자의 우선매수, 지상권자의 우선매수 이런 등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지상권자의 우선매수가 행사된 경우는 지금까지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와 임차인의 우선매수가 있는데 그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이 분야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다만 임차인의 우선매수는 일반 물건이 아니라 임대주택법 제15조 1항에 따라서 공공임대를 지칭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의 아파트나 주택에 관해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남을 제끼고 법정에서 낙찰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건은 이제 여러분들 이 관계는 양으로 결합된 양적 분할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한자로 이게 수량할 때 양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동 소유 관계에서 그 안에서도 이 공유라는 것은 이제 양으로 결합된 관계와 서로 물리적으로 너는 이쪽 나는 내 거 이쪽 이런 식으로 된 현물 분할 관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양적 분할이 일반적입니다. 다수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관계에서 A가 본건에 관해서 민사집행법 140조 공유자 우선매수가 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 A는 공유자 우선매수가 인정이 안 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B라든가 D라는 사람은 공유자 우선매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1필지에 관해서 B라는 사람이 6분의 1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위에 옆에 네호 1호에 관해서 이 안에 1층과 2층을 바로 단독으로 소유를 갖고 있는 형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B가 6분의 1, D가 6분의 1 형국이고 역시 건물은 3분의 1과 C라는 사람이 3분의 1과 D의 3분의 1 경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본 사건은 C가 경매의 대상물이 되니까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제가 제 1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본 물건의 키워드는 요 6분의 1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대지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본 물건은 지분의 양이 서로 간의 위 건물과 땅의 비율이 안 맞다 하더라도 본 물건은 부당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사람은 이 C 3분의 1 건물에 관해서 지분 양이 적은데 건물 부분 3분의 1 쓴다는 이유로 민법 제741조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B와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이 갑이라는 사람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우리가 재택을 추구하는 방법은 1억 4천만 원 정도가 4,500까지 유찰된 사건이지만요. 본 물건은 제가 다음 영상에 언급드리겠지만은 본 물건은 추측상 평당 만일 3천만 원 정도 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아까 기록에는 대지권 미등기로 돼 있지만은 등기부를 내용을 계산해 보면은 본 물건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본 사건은 1필지를 총 1필지의 이 계산은 얼마로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얼마로 등장하냐면은 1필지가 38.6평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양으로 결합된 양적 분할 관계니까 서로 간에 혼합된 관계고 혼합된 관계를 정리하자면은 이 부분이 6분의 1 양이기 때문에 따라서 본건은 여러분들이 금방 6.45평, 계략적으로 6.5평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본 물건이 만일 예측한 대로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본다면은 거의 2억 가까이 금액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